자, 그러면은 수업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현재 6명하고 저희가 오프라인에 둘 있고 대략 한 7명 정도 일단 들어왔고요.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할 거는 이번 주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이해 및 가상환경의 개발이라는 주제로 일단은 시작을 할 건데 어, 우선에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단어의 뜻부터 한번 짚고 갈게요. 수업은 제가 지금 살짝 처음이다 보니까 좀 긴장을 해가지고 수업은 1시간 반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마 제가 혼자 떠들면서 1시간 반 정도를 거의 채울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것들과 여기에는 이제 제가 이때까지 진행했던 것들을 넣어서 이제 보여드리면서 얘기를 할 거고요. 네. 자, 첫 번째로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것부터 먼저 볼 건데, 일단은 디지털 플러스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단어의 합성이죠, 기본적으로. 뭐 그냥 간단하게 저희가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현실 대상을 가상으로 전환해서 기능을 입혀 사용하는 것이고요. 활용 사례는 이제 뒤에 쭉쭉쭉 보여줄 거예요. 영상들이 뭐 뉴스 영상도 있고 다른 영상도 있고 이런데 실제 공장의 가상화, 그리고 IoT 시스템의 가시화 및 연동,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물류 시스템, 공정관리 시스템. 물류하고 공정관리는 조금 다릅니다. 공정관리 같은 경우에는 물류 시스템은 약간 그 공정의 하위단에 들어가는 거고요. 분류상으로는 공정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범용적으로 광범위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분야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시스템 분야에서 다 활용을 할 수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사실은 이 단어 자체가 디지털 트윈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말도 어느 정도는 맞는 게 그 트윈을 하기 전에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야 트윈이 성립이 되는 거라서 이런 부분이 사실 용어적으로는 혼용이 좀 되기도 한다. 그리고 분야에 따라서는 예를 들어 회계나 아니면은 뭐 저런 그 뭐고 회계나 어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곳, DB를 기반으로 하는 곳에서는 이 현실 데이터를 디지털로 변환해가지고 그 현실에 있던 아날로그 숫자 데이터들, 뭐 서류 데이터들 이런 것들 다 변환해가지고 요거를 변환하는 걸 기준으로 이제 두기도 해요. 그래서 저희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단어를 이제 딱 검색을 해보면은 아마 뭐 회계 자료나 뭐 회계 분기 감사, 매출액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큰 데이터들을 가지고 뭔가 예측하거나 진단하는 것들을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정의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것도 그 분야의 하나일 뿐이지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광범위한 부분으로 쓸 수 있다라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일단은 디지털 트윈 쪽이 사실은 할 말이 좀 많기는 한데 요게 굉장히 좀 깊게 들어가면은 또 분야마다 그러니까 디지털 트윈이 쓰이는 부분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은 조금 관통하는 부분은 결국에는 가상화예요. 근데 그 가상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우리가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번 수업을 진행하면서 제가 가상화에 관련된 기본적인 맛보기를 할 겁니다. 그 이상은 다음 학기 혹은 그러니까 이제 새로 또 수업을 개강하면은 그때 또 진행해가지고 더 어드밴스드하게 진행을 할 거고요. 어, 자, 그러면은 이제 다음 장 넘어갈게요. 자,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활용이라는 부분들이 몇 개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는 그러니까 세 가지 모델로 지금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요게 저희가 어떤 것들이든 간에 조금 사족이긴 하지만은 예를 들어서
암호화폐나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과연 이것이 어떻게 활용되냐를 기본적으로 저희가 활용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고 지금도 계속 고민이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뭔가 이제 어떤 정의를 내린다고 했을 때 대략 세 가지 정도가 나오고요. 관측 모델은 기본적으로 지금 보시면은 단순하게 실시간 데이터를 통한 물리적 대상의 상태를 모니터링 및 사전 예방인데 요거는 고장 진단이나 고장 예측이라고 보통 불리는 분야입니다. 근데 이 분야가 사실은 어디 쪽에다 제일 많이 쓰이냐면은 어, 딥러닝 쪽에다 제일 많이 쓰여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베어링이나 이런 것들 흔들릴 때 나오는 주파수들이나 이런 것들을 학습을 해가지고 베어링이 좋은 상태였을 때랑 안 좋은 상태였을 때 그 주파수들이나 아니면은 설치 1일차, 설치 90일차의 그런 주파수 이런 것들을 분석해가지고 요 그 딥러닝을 통해서 보통 분석을 하면은 그 제조 현장에서 운영 현황을 분석해가지고 뭐 한 얘가 원래 주기로는 한 3개월 정도 뒤에 고장날 예정이다. 뭐 혹은 얘 수명이 약 3개월 남았다. 혹은 뭐 오버월까지 얼마 정도 남았다. 이런 것들을 관측할 수 있는 그런 모델로도 활용이 기본적으로 가능하고요. 운영 모델로 해서 이것도 뒤에 제가 보여줄 사례에 나와요. 그래서 모니터링 및 시뮬레이션 결과에 기반한 대상의 제어를 통한 운영의 효율. 그냥 막 길게 써놨는데 결론적으로는 요것들을 이제 자동으로 제어하든 아니면은 사람이 끼어서 수동으로 제어하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지금 IoT가 사실 운영 모델에 거의 부합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원격으로 제어하면서 쓸 수 있다. 뭐 그런 것도 있고 실내 온도 제어도 하고 뭐 아니면은 예를 들어 비닐하우스 같은 요즘 뭐 스마트팜이라고 하는 형태로 이제 뭔가를 대규모 시스템을 그 제어하는 그런 거를 운영 모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최적화 모델인데 지금 여기서 사실은 조금 딥러닝 쪽이랑 조금 겹치는 거. 트랜스포메이션 하면서 딥러닝이랑 겹치는 게 관측 모델이랑 최적화 모델이거든요. 최적화 모델은 보통 우리가 옵티마이제이션이라고 하면은 CAE 같은 그런 해석을 할 때도 많이 쓰고요. 근데 이런 해석들이 데이터들이 모여가지고 예를 들어서 요거는 좀 많이 좀 전문적인 얘기긴 한데 풍력 발전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드론이나 이런 것들 바람개비 날릴 때 바듬각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바듬각이 굉장히 기밀 데이터 중에 하나인 게 이게 몇 도일 때 얼마의 그 바람이 치냐, 뭐 경사각이 최적화 있을 때 얼마냐, 그리고 풍력 발전기 같은 경우에는 블레이드 하나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큰 구조물이 어떻게 잘 돌아갈 것이냐 이런 것들을 보통 CAE 분석, 그러니까 컴퓨터로 애널라이징 해가지고 그 애널라시스, 그러니까 분석을 하는 그런 툴을 이용해가지고 보통 이제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고요. 이런 데이터들이 실질적으로 들어와서 약간 시각적으로 비주얼라이제이션 해주는 거, 그러니까 시각적 표현을 해주는 것들을 잠시만요. 시각적 표현을 해주는 것들을 저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요게 활용 용도가 굉장히 무궁무진하고요. 지금 저희가 하는 거는 약간 빙산의 일각이라고 보면 되고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드리는 거는 그냥 기본적인 소양입니다. 이게 뭐 막 오늘 할 내용 자체는 제가 엄청 딥하게 하지도 않을 거고요. 그냥 이런 모델 자체가 어떤 게 있고 이런 게 어떻게 쓰이는지를 집중적으로 보여줄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들어온 분들은 제가 지금 이거를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유튜브에 올릴 거고, 그거를 제가 링크를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앞에 내용 그렇게 뭐 길게 하지 않았으니까 여러분들이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학습을 하셔도 됩니다. 자, 다음 갈게요. 요거 지금부터는 이제 활용해서 사례로 갈 건데, 일단은 요 뉴스 하나 보고 갈게요. 소리 들리시나요?
없어서 그런가. 잠시만요. 지금 소리 들리시나요? 네, 그러면은 네, 그러면 일단 요걸로 일단 어떻게든 해볼게요. 네, 어, 자, 지금 보여드린 그 영상 같은 경우에는 어, 지금 디지털 트윈에 대한 거를 뉴스에서 굉장히 간단하게 찝어준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형태로 VR로 가시화를 해서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용해 가지고 사람이 없더라도 로봇 혹은 뭔가 무인 운반 차량을 이용해 가지고 사람 없이 무인 패터리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에 나온 이런 얘기들은 이제 뭐 굉장히 어째 보면은 원론적인 얘기죠. 왜냐하면 이 시뮬레이션 넣는 것 자체가 가동과 생산에 대해서 저희가 신경을 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요거에서 저희가 조금 봐야 되는 게 예를 들어서 요 개념이거든요. 지금 현실하고 가상하고 연동하고 이런 데이터들이 기본적으로 저희가 요즘에는 만들기 전에 기본적으로 설계를 합니다. 그리고 이 설계를 하기 전에도 설계를 하고 나서도 배치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해요. 왜냐하면은 시뮬레이션 자체가 가지는 특성이 있는데 시뮬레이션이 제일 좋은 점은
기본적으로 로봇이나 이런 것들 구조물은 한번 박으면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그 공구 작업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이게 저희가 여기에 그 고정하는 고정 관련 도구들이 워낙 크고 도구도 기본적으로 좀 신경 쓸 게 많다 보니까 공정에서 보통 이 공정을 넣고 이제 설치하고 가동하는 데까지 굉장히 시간이 걸려요. 근데 기존에 있는 방식들은 이런 방식들을 이제 다 아날로그적으로 가서 트라이 앤 에러였거든요. 근데 또 디지털 트윈이 등장하고 나서부터는 기본 이제 업체들이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업체들은 시뮬레이션 기능을 집어넣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이 연동해 가지고 할 수 있게 하는 거를 기본적으로 그 사상으로 가지고 있다. 그리고 요것들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중에 사례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요 사례를 기반으로 이제 저희가 하는 IoT나 이런 것들도 똑같이 연동이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은 또 다음 영상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지금 영상에서 굉장히 재밌는 얘기들이 나왔는데, 어, 예를 들어서 지금 이분이 얘기하신 것들이 저희가 지금 하는 것들과 기본적으로 관통을 하는 것들이 많고요. 디지털 트윈에 대해서 혹은 그러니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요 개념을 어떻게 가지고 가야 되냐를 저희가 이제 인지를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모니터링과 시뮬레이션 요 두 개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간다 보면 되고요. 그리고 기반을 유니티를 기반으로는 게임 엔진을 써요. 그러면은 요 두 가지가 저희가 지금 집중해야 되는 요소들이고 요 두 가지의 개념을 오늘은 그냥 대략적으로라도 이게 뭔가 디지털 트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하는 이 과정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이제 좀 인지를 하고 가자는 차원에서 자료를 만들었고요. 그 자료들을 제가 들고 왔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뭐
앞에 아까 나왔던 얘기들은 기본적으로 뭐 예지보전 시뮬레이션 뭐 이거 하기 전에 뭐 노동자들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그 부분은 산업에 관련해서만 된 거고 산업이 아니라 이제 저희가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두 가지들이 어떻게 영향을 끼치냐를 볼 거예요. 지금 제 영상 이거는 뭐 굳이 저게 없어서 그냥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보시면은 디지털 트윈 월드라고 이제 요것들이 뭐냐면은 저희가 지금 국내에서도 그렇고 해외에서도 그렇고 이런 도시나 우리가 사는 곳들을 디지털 트윈을 하기 위한 전 과정, 그러니까 예를 들어 3D 스캔을 하는 이런 과정들을 거치는 용역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디에 쓰이냐면은 아까 봤지만은 지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가상화를 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데이터가 필요하죠. 근데 그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할 것이냐, 어째 들고 갈 것이냐를 기본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요 데이터가 지금 보시면은 차로 움직이고요, 드론으로 들고 가고요, 사람이 움직이고요, 오만대만 방법을 샀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지금 여기 화면에 나오는 이런 것들은 보통 뭐라고 하냐면은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라고 해요. 그래서 요 것들이 실제는 우리가 면으로 보이지만은 사실은 모든 게 다 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클라우드 도트가 막 몇만 개씩 몇억 개씩 이렇게 응집이 돼 있고요. 그것들이 면처럼 표현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은 우리한테는 필요가 없지만 우리가 로봇을 통해서 데이터를 구분할 때 혹은 뭔가 데이터들을 가상화할 때는 이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한 그 백데이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치고 나중에 제가 이제 한번 보여드릴 건데 저희도 이런 시스템들이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 과정들을 거쳐서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것들도 한번 제가 그 강의에 한번 녹여볼 예정입니다. 자, 볼게요. 예를 들어 도시 같은 곳 그리고 이런 도시를 3D화 시키고 요 개념을 가지고 가는 것 그것이 저희가 지금 해야 되는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과정 중에 하나고요. 아마 지금 제가 이 영상을 보여드리는 거는 앞에는 개념이고요. 개념적으로 접근을 하자 해서 제가 보여드린 거고 두 번째는 그럼 그 개념을 어떻게 썼지? 라는 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나를 넣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방법으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고요. 요 굉장히 많은 방법으로 데이터를 수집한 거를 어떤 식으로 활용할 건지는 이제 또 다른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이건 드론으로 찍은 샷인데 아마 광안대교 같아요. 부산 광안리 우리 맨날 보는 곳, 익숙한 곳. 그래서 이분이 말하는 건 뭐 굳이 필요는 없고 그래서 지금 보면은 부산에서 용역이 나온 것 중에 그러니까 국가 사업으로 나온 것 중에 이런 형식으로 그 3D화를 시키는데 이 3D가 기본적인 그런 게임에 있는 그런 3D가 아니라 1대1로 정확하게 맞아드는 그 3D로 이제 구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건물 하나하나가 하나의 객체고 그 하나하나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데이터들이 하나의 어떤 센터에서 수집되거나 컨트롤할 수 있게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것들을 미래 도시의 기본 상으로 삼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뭐 명지 국제 신도시라든가 일부분에서는 그런 내용들로 저희가 이제 시험적으로 아마 쓰이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두지 않을 뿐이지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많은 것들이 활동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지금 보시면은 데이터도 있고 뭐 연출샷이긴 하지만은 이런 식으로 여기 보면은 디지털 트윈으로 되는 그런 것들 그리고 경로들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예측을 할 수가 있고 건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가 좋은 점이 이 모든 시스템이 이제 기본적으로 다 연동이 돼 있으니까 사고 혹은 뭔가 또 유지 보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유연하게 다가갈 수 있어요. 그러면 요 데이터들이 셋업만 되면은 이제부터는 말 그대로 이제 하늘 아래를 내려보는
그런 신의 눈 같은 그런 느낌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뭐 여기에 AI가 들어가는데 사실 AI는 여기저기 들어가는 그런 감초 같은 거라서 뭐 굳이 생각한다면은 뭐 AI 같은 경우에는 뭔가 계산을 정확하게 해주는 일단 보조기구다. 그렇게 예상하면 돼요. 네, 생각을 하면 돼요. 그리고 지금 이런 것들은 사실 중국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있고요. 중국에서는 이제 아까 CCTV로 이동 경로라든가 이런 것들 이제 하는 그런 그게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부딪히기는 하는데 기술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예방을 하거나 할 수 있다가 저희들의 그러니까 이 영상의 그런 기본적인 관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뭐 여기 보면은 지금 관측 시뮬레이션 사전 예방 아까 말했던 그런 세 가지 요소들이 다 오고요. 그리고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어디까지 할 것인가 그런 어디까지 대피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예측이 돼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무인으로 운반할 수 있고 이건 아마 명지 쪽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경로를 산출해서 이런 차들이나 이런 드론이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어, 경로상에 무언가 이제 꼬이지 않아야 되고 그 경로상에 있는 장애물들을 계속 갑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분류해서 사용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가 가는 것들에 대해서 실제 현장에 어디가 제일 빠른지 이제 시각화에 3D로 된 시각화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볼 수 있게 한다.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많이 써요. 그리고 건축이나 이런 데서 쓰이고요. 뭐 이런 개념 자체가 사실은 기본적인 기존 산업에 약간 시너지를 주는 그런 것들이라서 완전히 새롭진 않지만 고도화된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이 개념들은 옛날부터 있어 왔는데 그때는 효율이 없었어요. 근데 그 효율을 지금은 이제 뭔가 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그 효율이 늘어난 거죠. 실제 뭐 이렇게 강 근처에 집 지으면 난리가 납니다. 자, 그래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절차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 앞에 거를 제가 조금 그거 했네요. 지금 저희가 보는 게 기본적으로 모델링을 합니다. 그래서 모델링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3D 맥스, 뭐 카티아, 뭐든 일단은 모델링하는 도구들이 필요해요. 그런 도구들을 이용해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요거는 유니티로 작업을 한 거고요. 요거는 3D 맥스로 작업을 한 거예요. 툴은 사실은 도구일 뿐이라서 말 그대로 도구라서 프로그램 자체는 용도에 따라서 바꿔 쓰면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프로그램은 원래 그런 용도니까요. 근데 예를 들어 범용적으로 써야 되는 것들, 예를 들어 유니티 같이 범용적으로 써야 되는 것들은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익혀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저희가 지금 진행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요 비주얼라이제이션 시각화인데 요거는 지금 영상을 좀 볼게요. 이거는 따로 영상이 없어서 지금 이게 물류창고나 이런 곳을 3D로 스캔해서 정합을 한 다음에 요거를 이제 3D화 시키면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그럼 요런 화면에 지금부터는 아마 여기다 무언가를 설비를 설치하겠죠. 그럼 이제 이거를 보통은 저희가 이 단계에서 회사에서 회의를 합니다. 뭐 클라이언트가 여기는 뭘 설치해달라 하고 여기는 뭘 설치해달라 하고 그 설비를 설치할 때 있어서 제일 좋은 게 시각화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는 일종의 우리가 이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 도구예요. 이 도구들을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배치해서 뭐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제가 쓰는 프로그램도 있고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하고 그리고 이렇게 3D로 지금 움직이죠. 지금 이런 부분들이 뭐 굳이 말하자면은 로봇에 한정지을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사실은 저는 이 일을 이제 외주로도 하고 뭐 본 그 일로도 하고 하면서 보지만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서 정말 여기에 기상천외한 것들을 다 넣을 수 있어요. 기능만 지원된다면은. 그래서 요 이따가 제가 보여드릴 것 중에 하나가 좀 재밌는 거 들고 온 게 있으니까 그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움직이는 거가 계속 나오고요. 그러면 요 움직이는 게 단순하게 움직이는 거냐? 그건 또 아닌 게, 요 움직이는 거에 플러스 지금 요 물건이 나오는 주기,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또 오토데스크에서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커넥티비티인데, 이 부분은 그 말 그대로 그냥 실제 사물하고 디지털 인스턴트 사이에 연결성을 계속 주기 위한 거예요. 이게 없으면은 성립이 안 돼요. 그러니까 트윈이 되기 위한 그러니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고 디지털 트윈을 만들기 위한 어떤 그 절차고요. 여기 보면은 여기 제일 표현이 잘 된 게 로봇도 있기는 한데 도시를 트랜스포메이션하고 커넥티비티 하는 거. 그래서 보면은 굉장히 많은 형태로 뭐 예를 들어 뭐 우리가 하는 서비스들이나 이런 것들을 데이터의 형태로 다 전송을 해가지고 연결을 하고요. 그 연결이 된 게 어떤 형태로든 구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분야 데이터 연계하고 뭐 융합 기술로도 보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RCI 뭐 프레임 네트워크라고 해가지고 요 커넥티비티를 상징하는 어떤 구조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조들을 어, 만들어가지고 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병렬로 분산돼가지고 이제 요것들을 뭐 연산한다. 그래서 도시나 이런 부분들에서 많이 쓰인다고 보면 돼요. 가장 아마 커넥티비티라고 했을 때 가장 사례로 들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애나틱시스인데 이 부분은 제가 아마 한거를 들고 왔을 거가 아니네요. 딴 거 들고 왔네. 여기도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데이터들하고 이제 이걸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고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사실은 도시의 개념이 가장 데이터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움직이는 것들, 차 타는 것들, 택시 있는 것들, CCTV로 동선을 파악하는 것들 이런 것들조차 전부 이제 트윈 기술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라고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커넥티비티의 연장선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분석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데이터 분석 모델들 이런 것들이 같이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제가 들고 온 자료들이 국내 업체들 자료가 대부분이거든요. 국내에서도 C2, B2C가 아니라 B2B로 이게 가장 많이 좀 납품이 되고 그리고 개발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저희가 등록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느끼려면은 사실 시간이 좀 걸려요. 근데 이런 게 있다라고 알고 있으면은 기본적으로 개념을 정립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이 있으면은 이게 데이터를 기반으로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를 지금 제일 잘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이런 것들은 이 데이터가 어떻게 돼 있냐라는 거를 확인해주는 영상인 거죠. 영상이 좀 길어서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 있다 하고 이 자료는 제가 나중에 또 올릴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에 대한 영상은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또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 제일 많이 보는 단어 있죠? 딥러닝. 그다음에 뭐 지도학습, 뭐 저거 뭐 디텍션 하는 것들, 혹은 뭐 피심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것들은 이제 IoT에 거의 해당하는 것들이라고 보면 돼요. VMS 이런 것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된다. 자, 그리고 이제 시뮬레이션인데 지금 앞에 보세요. 자, 모델링 했고 비주얼라이제이션 해가지고 기본적인 이제 시각화를 진행했고 그리고 연결성을 확보를 했어요. 내가 어떤 코드를 써서 그다음에 분석을 했고요. 이 분석을 한 데이터를 뭐 어떤 식으로 표현할 것인지 난 정했어요. 그러면은 시뮬레이션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요거는 제가 실제로 공정 가상화를 통해 가지고 했던 내용들이고요. 하나씩 이제 풀어드릴 건데 이 물리 엔진 기반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실제 자기 로봇이 움직이는 것과 비슷한 상황으로 될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사람이 지금 두 번째, 세 번째 영상은 이제
첫 번째와 세 번째 영상은 똑같은 영상인데 스텝이랑 이런 게 조금 다르고요. 두 번째 영상은 사람이 끼어든 상태에서 로봇이랑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거를 물리 엔진으로 저희가 풀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가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실제 모션 캡처 슈트를 입고 움직이는 것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 데이터를 넣었어요. 그래서 이런 디지털 트랜스 이것도 하나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고요. 이런 우리의 아날로그적인 그런 현장에서 현실에서 일어나는 걸 그거를 디지털로 바꾼다. 그게 기본적인 목적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영상 하나 볼게요. 지금 이거는 포탄을 로딩하는 영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탄에 컨베이어가 있고 제가 좀 삽질을 해서 컨베이어가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움직이는 것들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요거는 배 안에 있는 구조물이고요. 요 영상은 나중에 조금 제가 다른 걸 바꿔서 올려드릴 거고,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로봇이 집었을 때, 예를 들어서 움직이고 집었을 때 물리적으로 집었다는 표현이 돼야 되니까, 그리고 집었다는 표현이 되게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로딩이 되고, 그리고 그 사초탄을 넣고, 조금 느리게 한 거는 이제 영상을 찍는다고 제가 느리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찍어서 올립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의 공정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게 기본적으로 이 시뮬레이션의 기본이고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얘는 또 이 동작을 계속 무한 반복해요. 지금 속도를 굉장히 느리게 해서 영상이 조금 늘어지게 되긴 하는데 이런 식으로 순서에 상관없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세 번째 영상을 한번 볼게요. 이것도 아까랑 똑같은데 이건 속도가 좀 빨라요. 그래서 실제 움직이면은 이런 식으로 로봇이 슉슉슉 가면서 그 안에 있는 배에서 이런 식으로 장전하고 포탄을 쏴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구성이 되죠. 근데 요것들이 기본적으로 물리 엔진이 없으면은 진짜 그냥 보여주기식이고요. 요거는 기본적으로 물리 엔진이 적용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들이에요. 자, 그리고 요건데 요거는 영상이 한 5분쯤 되는데 뭐 그렇게 많이 그건 없고 우선에 보시면은 지금 사람이 이렇게 누워 있죠. 이거는 이제 스타트가 해가 아직 안 잡혀서 그런 거고 실제 하면은 이런 식으로 움직여서 뭔가 잡는 제스처를 취할 거고요. 잡는 제스처를 취한 것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저기 표현은 좀 크게 표현을 해드리면은 여기에 지금 잡혀 있는 것들을 여기 보면은 요 도판에다가 하네스를 이렇게 막 옮겨서 실제 하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행위를 하면서 저희는 그 여기 데이터에는 지금 안 보여드리지만은 요 모션 캡처 슈트에 있는 걸로 근육의 경직도라든가 아니면은 동작이 얼마나 안 되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기반으로 데이터를 분석해 가지고 어떤 시트를 만들어서 제공해주는 그런 걸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사람 동작이 좀 느린데 이게 동작이 좀 길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고 예를 들어 여기서 사람이 끝났다. 그러면은 로봇으로 하는데 로봇은 굉장히 빨라요. 지금 보면은 사람이 한 3분, 4분은 움직였고요. 4분 이상 움직이고 로봇은 20초, 30초 만에, 1분 안에 다 끝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물리 엔진 기반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진행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물리 모델 시뮬레이션 하기 위한 절차인데 아까 말했던 그 부분들을 저는 직접 다 수행을 했었기 때문에 그 데이터들을 제가 하나씩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합니다라고 얘기를 드릴 거예요. 자, 첫 번째로 3D 스캔으로 스캔을 했어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는 지금 제가 있는 동명관이고요. 이 동명관을 들어가면요. 제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거는 설비 설치 전에 시각화한 상태고요. 이 시각한 데이터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시각한 데이터를 프로그램에 로딩을 합니다. 그러면 로딩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로봇을 넣을 거예요. 그래서 요 로봇을 넣을 거를 지금부터 이제 좀 이따 보여드릴 건데, 지금 이 공간은 동명안 1층 가면은 저희가 있는 로봇이 있는 공간으로 바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공간에서 저희가 뭔가를 이제 하는 거 보여드릴 거예요. 요거는 요 로봇이 설치되기 전에 스캔을 한 거고요. 자, 그럼 요거를 이제 제가 로딩을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좀 데이터가 크다 보니까, 자, 요거는 이제 아까 그 데이터를 로딩하는 그 장면 중에 하나고요. 랑 똑같은 거니까 요건 뛰어넘을게요. 자, 그러면은 그 다음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서 이제 시각화를 하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러면은 요 시각화를 했을 때 제가 지금 설계된 품목을 들고 와서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하고요. 배치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설계 설비를 설치하고 배치를 하고, 그리고 실제 설비 설치를 지금부터는 이제 움직일 수 있게 안쪽에 세팅을 할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은 요거는 제가 직접 움직이는 게 아니라 디지털 트윈을 통해 가지고 실제 로봇이 동작하는 거를 저희가 지금 데이터로 입힌 거예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입힌 거를 기반적으로 움직인다고 보면 됩니다. 실제 공정도 이런 거 똑같이 일어나고요. 여기에 물건이 나오냐 안 나오냐 그런 것들은 실제 넣으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VR을 이용해 가지고 데이터를 이제 요 안에서 로봇이 그러니까 VR로 어떻게 우리가 보일 수 있는지 가상화하는 그런 단계를 거친다고 보면 돼요. 그럼 이제 이거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가 저희들의 관건인데, 제가 한 시간 동안 거의 신나게 지금 떠들고 있는데, 요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지금부터 좀 얘기를 할게요.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좀만 정신 차립시다. 자, 수업 진행은 이렇게 할 거예요. 앞에 제가 굉장히 한 시간 동안 많이 떠들었는데, 요거는 이제 오늘은 기본적으로 요 개념을 알고 계셔야 추후에도 이제 활용이 가능하고, 그리고 어, 제가 지금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배경 지식을 한 시간 동안 얘기를 해드린 거고요. 수업 진행은 이론 학습할 거고요. 그냥 오늘 한 겁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무엇인가? 뭐 무엇인지 오늘 대충 배웠죠. 어떻게 하는지, 뭔지, 왜 하는지 그런 것들을 배웠고, 그러면 이제 유니티 엔진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가상 공간 작업하고 배치할 거예요. 근데 이거는 프로그램 안 들어갑니다. 저는 이 수업을 하면서 들었는데, 프로그램을 하면은 이게 수업이 내용이 굉장히 전공적으로 바뀌어서 그렇게 하면 조금 무리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끝내면서도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인 목표고, 그리고 요거를 어떻게 할 거냐면은 실제 방 안에도 보일 수 있지만은 VR 챗이라는 그 VR을 기반으로 한 채팅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그게 저희가 지금 말하는 메타버스에 가장 근접한 하나의 어떤 그 도구 중에 하나라서, 그거를 가지고 저희가 퍼블리싱을 하고 실제 VR 저 룸 들어가서 우리 지금 오프라인 하는 친구들이랑 같이 보면서 그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아니면은 제가 따로 들고 있는 VR을 이용해 가지고 웹하고 방하고 이런 것들 활용할 수 있게 확인하는 걸로 수업을 마칠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과정이 시간이 조금 걸리기는 하는데, 제가 이제 최대한 난이도를 낮추고 빨리빨리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준비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다면 되고, 요 가상화 도구들인데 요거 그냥 제가 그냥 간단히 보여드릴게요. 요거 지금 뭐냐면 아까 우리 3D 스캔한 것들을 보여주는 건데, 요 장비가 있어요. 그럼 제가 이 장비를 기반으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라고 보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3D 스캐너.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물품을 설계를 했는데, 우리가 설계가 제대로 설계 파일이 안 맞거나 아니면은 그러니까 설계 파일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대상을 3D 스캔해 가지고 역설계를 한다. 이것도 가상화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 편인데, 미니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지금 방을 꾸몄거든요. 그래서 이 방을 꾸미는 방법들, 그리고 이 방을
실제 게임처럼 꾸미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게임처럼 꾸미는 게 아니라 실제랑 똑같이 연동해서 꾸미는 방법들 그런 것들 위주로 할 거고요. 유니티는 그 기준에서 핵심으로 쓰이는 거예요. 보통 유니티하고 언리얼하고 두 개를 쓰는데 언리얼은 그 지원하는 거나 이런 게 조금 용량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유니티로 굉장히 좀 그래도 저사양이라도 할 수 있게 정리를 할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설계나 이런 걸 할 때 그 CAD 계열이 있고요. 블렌더처럼 이제 어떤 형상을 그 조형하는 식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이 프로그램들은 무료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들 대충 어떻게 쓰는지 가르쳐 줄 거예요. 그리고 설계 프로그램, 요 공대 출신 친구들은 아마 요걸 알 거고, 요 카티아를 기반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솔리드웍스, 요걸 기반으로도 할 수 있고, 그냥 그림을 찾다가 제일 좀 있어 보이는 걸로 골랐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강의에서는요, 유니티 설치하고 기능 학습할 거고요. 그 다음에 방 만들기 기본 학습할 겁니다. 요거 시간 그렇게 많이 안 걸리고요. 그리고 내부 가구 배치 및 에셋 사용법 요렇게 해가지고 세 가지를 볼 거고 아마 요거를 약 2일 정도 진행을 했을 때 기본적으로 방이 만들어지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방 만드는 것 자체는 제가 해봤는데 제가 하는 대로 따라했을 때 15분, 20분 정도면 만들어요. 근데 그 만들기 전에 설치하고 그 기능 설정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다른 방법을 갖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수업은 일단 요걸로 끝이고요. 제가 지금 거의 한 4, 50분 정도 혼자 떠들었는데 잘 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이런 식으로 수업은 진행하고 그리고 수업 진행 아니 이런 식으로 이제 다음 강의 수업 진행할 거고요. 오늘 들었던 강의들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의 개념을 잡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의 같은 경우에는 줌하고 섞어서 아마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 유니티를 집에도 일단 설치를 아마 하실 수 있을 거고 만약에 컴퓨터가 없으시거나 아니면은 타 지역에 계신 분들은 그냥 줌으로 들으시면 되고요. 어차피 줌으로 제가 해가지고 그 어떻게 하는지 다 보여드릴 거니까 상관없고 실제 여기서도 이제 저희가 작업을 하면 되니까 컴퓨터 없거나 아니면은 사양이 좀 안 돼서 힘든 친구들은 학교에 나와가지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수업은 수요일 날 예정이에요. 제가 카톡에도 한 번 더 올릴 거고요. 월요일 오늘 했고 이제 하루 정도 저희가 조금 쉬고 수요일 날 하고 그 다음에 금요일 날 하는 걸로 해가지고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준호 학생은 도움됐나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요. 지금 그래도 저희가 일단 수업을 진행을 했으니까 피드백은 해야 될 것 같아서 그 질문 같은 거 있으면 한번 얘기를 좀 해주세요. 그냥 그 쳐주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들어오신 그 콩순이 주식회사님은 제가 지금 그 수업을 이제 지금 끝나는 상황이라 가지고 요거는 제가 그 유튜브에 올려서 공유해 드릴 테니까 요 수업은 듣고 하시면 되고 오늘 수업 간단하게 요약해 드리면은 기본적으로 디지털 트윈에 대한 부분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개념들을 학습했고요. 요 개념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를 저희가 오늘 뭐 1시간에 걸쳐서 제가 혼자 열심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슬라이드에 떠 있는 다음 강의에서는처럼 요 다음에는 이제 이런 거 할 거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질문 별도로 없으신가요? 스피커가 아마 안 될 거라서 채팅으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질문이 별도로 없으신 것 같으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고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나가주시면 됩니다. 저 화면 공유 끌 거예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미안해. 나 여기 기준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옆에 있는데 자보는 게 눈에 보였어. 그래서 컴퓨터를 쭉 빠르게. 그럼 그 수요일을 수요일은 4시 30분. 참고 못할 경우에는 제가 그냥 그러니까 지금 이거 다 레코딩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 유튜브에 올리고 다 볼 수 있어요. 그래요? 그래도 참가 못하는 경우에도 저희가 그거를 해야 되니까. 내용은 어땠어요 오늘? 뭐 그냥 이론을 써놓은 거는 그럼 됐어. 왜냐면은 이론이 제일 쉽은.